요즘 이벤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 가치는 어디 갔는지 테마주들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주에 투자를 잘 하려고 해도요. 테마가 사라졌을 때에도 기업 가치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가치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PBR과 BP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순자산인데요. 이 순자산에 대한 개념부터 성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계부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제가 만약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고 그리고 예금 1억 원을 들고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은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억 원 가운데 제가 갚아야 될 돈이 만약에 있다면 그 갚아야 될 돈은 제 돈이 아니겠죠. 바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있다면 이 2억 원, 내가 갚아야 되는 자산을 뺀 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순수한 자산 4억 원이 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기업의 빌딩, 공장, 부지, 특허, 현금, 기술 이런 것들 가운데 기업이 갚아야 될 돈을 제외한 것이 바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순수한 자산, 그 기업의 순자산이 되는 겁니다. 먼저 BPS 먼저 보도록 하죠.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한 주당 순자산 가치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순자산 1,000억 원짜리 기업이 있을 때 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수가 1억 주라면 이 기업의 한 주당 순자산은 1,000원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BPS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을 사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상당히 쉬운데요. 만약 순자산 가치가 1,000억 원짜리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기업을 얼마의 가격이라면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순자산 가치 1,000억 원짜리 기업을 500억 원 주고 살 수 있다면 우와 반값이네 라고 느끼게 될 거고요. 순자산 가치 1,000억 원짜리 기업을 1,000억 원에 살 수 있다면 그냥 제값 주고 사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순자산 가치 1,000억 원짜리 기업을 2,000억 원 주고 사야 된다면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PBR의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말로 주가 순자산 비율, 쉽게 말하자면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식 가격을 얼마나 쳐주고 이 기업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순자산 가치가 1,000억 원인 기업이 있을 때 만약에 이 기업을 500억 원 주고 살 수 있다면 주식 가격이 순자산에 비해서 반값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기업은 PBR이 0.5배가 되는 거고요. 순자산 가치 1,000억 원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1,000억 원 주고 살 수 있다면 주식 가격이 딱 순자산만큼 책정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PBR 1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순자산 가치 1,000억 원짜리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2,000억 원 주고 사야 된다면 주식 가격이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2배나 높게 책정되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PBR 2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BR을 정리를 해보면요.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몇 배나 비싸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PBR 몇 배다라고 한다면 주식 가격이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몇 배 비싸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PBR 10배라고 한다면 순자산 가치가 1억 원짜리 기업을 우리가 10억 원 주고 지금 사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PBR 0.7배라고 한다면 1억 원짜리 기업을 7천억 원 주고 사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PBR 1배 이상,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우리가 주가를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은 안 되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닌 게요. 우리가 흔히 성장주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빵 기업들 있죠.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PBR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작년 연말에 PBR 20배를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업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순자산 1억 원짜리 기업을 20억 원 주고 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PBR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 때문에 그런데요. 주가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60%씩 변동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실적도 분기별로 급격하게 변하죠. 하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자산들, 기업이 갖고 있는 빌딩이라든지 공장, 부지 이런 것들은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빌딩이 한 채였던 기업이 갑자기 내일 됐는데 빌딩이 10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은 흔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PBR은 성장주를 가치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인프라 설비가 많은 기업들 혹은 공장과 부지가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기본적으로 많고 큰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장치 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PBR이 애초에 1배 미만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PBR이 1배 미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PBR의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PBR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바로 어떤 기업을 긴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이 단 한 번도 이 정도 PBR까지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정말 싸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동종업계 모든 기업들의 PBR을 다 비교해봤는데 이 한 기업만 유독 PBR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 기업도 정말 싸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PBR과 BPS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는 이 기업을 사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